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미 연준의 경기 회복세 둔화 전망이다,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확대, 중국의 경기 둔화 등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다우가 무려 265포인트나 폭락했습니다. IPO 가격 부풀리기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 대비 일정 수준까지 하락할 경우 상장 주관사가 주식을 되사주는 이른바 시장 조성 제도의 부활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현재 우세합니다. 국내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공급된 아파트 10가구 중 3가구가 미분양 물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정시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이틀째 내렸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역시 컸었는데요. 코스피는 거의 1% 이상 1.3% 정도 밀리면서 1750선대로 밀려났습니다. 무엇보다 좀 안타까운 것은 1765포인트에 위치한 2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면서 일단 시장의 심리는 안 좋은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었는데요. 어제 수급도 안 좋았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왔고요. 특별히 이것이 IT 섹터에 집중이 되면서 대형 IT주가 연이어 급락세를 연출했죠.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3거래일 만에 매도로 바꾸면서 파는 모습이 있었었는데 이쪽에서 규모는 600억 정도로 크지 않았던 반면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시장에서는 무려 10,000계약 이상이나 던지면서 시장 베이시스를 백오데이션으로 바꿔놓고 끝을 보았습니다. 시장 베이시스가 어제 마감가 보니까 마이너스 0.8 정도로 끝이 났는데 오늘 옵션 만기입니다. 게다가 금통위도 있고요. 또한 경기 둔화 우려가 뉴욕 증시를 덮친 날이어서 이래저래 쉬운 날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네, 코스피는 23포인트 정도 떨어지면서 1758로 마감이 됐던 반면 코스닥도 역시 형님 따라 이틀 연속 주춤했습니다. 475포인트까지 어제 하루만 7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역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코스닥에서도 일어났고요. 원달러 환율이 어제 10원 이상이나 급등하면서 1180원대 초반까지 위쪽으로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현대중공업이 오일뱅크 인수한다라고 해서 어떤 그 지분 인수에 대한 실수요도 가세를 했었고요. 경기 둔화 얘기가 미국과 중국에서 동반해서 나오면서 달러화에 대한 매수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도 한번 보죠. 네, 중국에선 오히려 중국의 여러 가지 지표가 경기 둔화 쪽을 보여줬었지만 긴축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는 소식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막판 약간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하는 모습이었던 반면에 다른 중화권 증시들은 모두 힘이 없었습니다. 대만도 조금 오히려 내리는 편이었고 무엇보다 일본이 나흘째 연일 내리막길을 타고 있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좀 반등을 했을까요? 보시죠. 네, 뉴욕은 급락을 했습니다. 다우가 265포인트, 2.5%나 빠졌는데 특별한 재료가 더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미국의 무역 수지가 중국 쪽에 물건을 많이 못 팔아 더 많이 확대됐다라는 거, 좀 적자폭이 줄 줄 알았는데 더 커졌다라는 점이 추가된 악재였다면 악재였습니다. 그에 앞서서 확인됐던 유럽 쪽의 지표, 또 중국의 지표, 일본 지표 할 것 없이 모두 다 글로벌 경기 둔화세가 확인됐다라는 것에 정점을 간밤 뉴욕에서 찍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결론적으로 봤을 때 FOMC는 안 좋은 영향을 줬었던 것 같습니다. 급락해버린 뉴욕 증시 보고 우리 증시는 오늘 어떻게 움직일까요? 변수 많은 오늘 한국 증시 전망, 전략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듯 뉴욕 증시는 글로벌 경기 회복 둔화세 때문에 급락했습니다. 유럽 쪽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가 이미 뉴욕 증시보다도 먼저 20일 이동평균선을 깼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먼저 그렇다면 반등을 해줄런지 오늘 우리 장의 변수도 참 많은데요.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에서 오기철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의 다우가 1500선이 깨지기 전에 이미 우리가 1765포인트 어제 이탈하면서 1758포인트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변수를 안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반등이 가능할는지, 반등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국내 이제 오늘 목요일 상당히 변수가 많은 날이죠. 오늘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그런 변수도 지금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신권 환매가 지속되는지, 그 다음에 IT 자동차들의 그 주도주 이탈이 얼마나 또 가속화되는지 이러한 변수들이 이제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오늘 옵션 변결
변수부터 일단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준비한 그 차트를 보시면요. 어제 그 선물 차트가 상당히 그 거래량을 많이 실으면서 네. 기존 추세 230선이 이제 지지선으로 생각이 됐었던 그 자리를 좀 상당히 좀 허무하게 좀 급하게 좀 깨고 내려오는 그런 네.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번 그 6월 달에도 한번 그 장대 음봉 뒤에 개파락을 하고 장 시초가보다는 좀 올랐지만 그래도 이제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7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7월 중순에도 장대 음봉 위에 개파락 그다음에 약간 시초가보다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오늘도 일단 그런 흐름이 패턴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도 상당히 많이 빠졌었고요.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 2천억 원어치나 매도를 했습니다. 네네.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이게 어제는 그 프로그램이 이제 그 매도가 그렇게 많이 출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 막판에 이제 백오데이션으로 반영이 되면서 오늘 아침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아침에 이제 전일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악영향과 그다음에 백오데이션에 대한 그런 물량 부담 때문에 네. 아침 일단은 개파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전일 그 전전일 미리 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초가보다는 좀 만회하면서 좀 네. 마감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변수로는 이제 금통위에서 오늘 금리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 대부분 좀 동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좀 인상한 것이 좀 약간 좀 서두름 측면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네. 우려감도 좀 제기가 되고요. 다만 이제 그 정책의 일관성을 본다고 하면 이번 달에도 인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네. 대외적인 변수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좀 동결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인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역시 시장에 충격을 주는 그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옵션 만기와 금통위가 지나가면은 외국인들이 좀 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데요. 옵션 만기 아까 얘기를 좀 하셨는데 어제 베이시스가 막판에 백오데이션으로 떨어진 게 일단 오늘 아침에 물량 부담을 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매스텍 잔고만 보더라도 지금 구조 거의 한 6천억 원이 넘어서 거의 뭐 사상 최대 규모로 쌓여 있어요. 이 물량 자체도 좀 부담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컨텐거 상태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그런 네. 그 상황이었지만 백오데이션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 5천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일단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백오데이션 흐름, 선물의 흐름을 좀 주의하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셔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수급도 수급인데 말이죠. 주도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시장이 우리가 또 꽤 많이 빠졌었고 그렇지만은 1800에 이미 도달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주도주가 힘이 없는 것, 주도주의 언더퍼폼은 참 문제다. 시장의 질이 좋지 못하다라는 분석이 있는 가운데 주도주가 급락한 이후에 또 하루 만에 쑥쑥 올라오던 그런 패턴도 최근 요 며칠 사이에서는 참 찾아보기 힘들다 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장의 주도주 과거 1년 동안 IT 자동차들이 시장을 많이 견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기술주, 특히 LED 관련주,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이제 많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반등은 살짝 나오고 밀릴 때 다시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에 이렇게 큰 반등은 좀 약간 나타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그 기술주의 대표인 삼성전자를 보시겠습니다. 예. 차트 보시면 지난 5월달, 7월달에 241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시 재차 이평선을 다 아래로 깔고 밑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옆에 현대차인데 현대차는 이제 13만 8천 원 어제 종가로 마감이 됐는데 네. 13만 원대가 일단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지 이것이 좀 관건으로 보여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 삼성전기 지금 12만 원대 지금 와 있는데 네. 그 아래가 이제 11만 원 또 10만 원대까지 일단 염두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락이라고 보면 오늘 일단은 하락을 모습을 보이고 어느 정도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접근하시기는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단지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조적으로 추세가 지금 꺾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존 주도주들이 다시 시장을 좀 주도할 때까지는 좀 시장을 좀 관망하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기존 주도주가 살아야 그야말로 시가총액 비중들도 높은 그런 종목들이 IT 자동차 쪽에 많이 쏠려 있는데 말이죠. 그래야 시장도 좀 분위기가 정말 질 좋게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IT 자동차가 힘이 없는 와중에서 한 바퀴 다 돌고 있는 순환매에 속하는 여타 다른 업종에 있는 종목들까지도 어느 정도 지금 상승을 한 번씩은 맛을 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를 얘기하기가 참 머뭇머뭇해지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IT 자동차에 대한 의견을 먼저 간단하게 주셨기 때문에 차트까지 보았고요. 그에 대한 대응 전략 먼저 세워보고 나머지 시장 전략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매수 타이밍이든 혹은 뭐 추격 매도든 일단 다 보류하고 좀 기다리는 것이 맞나요? 패턴이 나올 때까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IT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주도주라는 개념이 국내 이제 거래세 지수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업종이 가지 못하면 지수가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예. 뭐 조선주가 잠깐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요. 건설주가 잠깐 이슈를 받아서 올라가기도 하고요. 네.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IT하고 자동차를 빼놓으면 국내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뭐 30-40% 이상이 넘기 때문에 그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면 일단은 그 지수가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어제 21선으로 설정된 1760선이 네. 일단은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후에 이제 지지선으로 본다 그러면 그 6월달 그 지수 고점 부분이 1740선. 그러면 오늘 한 20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내외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정도 선이 좀 지지가 될지 좀 눈여겨보시고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점은 어디 지점이냐면요. 지난 7월달 저점부터 고점까지 올라왔던 부분의 약 38.2% 정도를 되돌리는 그런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40선, 그리고 만약에 더 빠진다 그러면 1720선 정도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까지는 기술적으로 하락 우려가 있다. 그렇지만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한국 경제가 여전히 다른 여타 국가에 비해서 뭐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경기가 먼저 선조정된 다음에 네. 다른 여타 국가들의 흐름도 좀 안정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시장들도 7월달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국면이 좀 같이 좀 이루어지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한 템포 쉬어갔다가 좀 접근하는 것도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도 뭐 IT 자동차의 그 주도주의 공백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얘기를 나눠봤었고요. 그에 대한 대안으로 순환매가 한 번쯤 들어갈 수 있는 여타 다른 그런 섹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른바 에그플레이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뭐 아세텍이라는 종목까지 저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기도 했었는데요. 이쪽 에그플레이션 수혜주는 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아직까지 그 관점 유효하신지요? 일단 에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 이슈가 됐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최근에 그 지금 온난화라든가 그런 기후변화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경우가 뭐 부족하다고 해서 공산품처럼 하루 만에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한 흐름들은 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 그 남해학 같은 경우 분석이 나온 거 보면 올해 이제 뭐 비료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네. 턴어라운드가 확실할 것 같다 하면서 좀 좋은 평가도 나왔었고요. 여타 이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꾸준하게 내년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때까지는 뭐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지난주에는 뭐 그 곡물 가격, 러시아의 수출 그 금지라든가 곡물 가격 폭등세의 영향에 따라서 좀 단기적으로 좀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네. 쉬었다 가는 국면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좀 마무리되는 국면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네.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고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낙폭 과대가 된 그런 쪽의 분위기를 좀 맞춰봐야 되는지 여러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좀 길게 볼 수도 있는 쪽인 것 같다 얘기를 하셨고 IT 자동차는 일단 패턴이 조금 어떤 식으로든 방향 잡는 걸 보고 대응을 좀 하자. 일단은 지금 대응은 일단 한 템포 밀어두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을 볼 수 있는지 전체적인 어떤 전략을 한번 마지막으로 세워봐 주시죠. 예, 일단은 뭐 종목들은 지금 최근에 IT 자동차들
작년 1년 동안에 쉼없이 달려왔던 종목들입니다.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 저점 대비해서 한 3, 4배 정도 올라왔었고요. 네. 뭐 LG이너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차 역시 뭐 2배 이상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펀드 환매와 맞물리면서 어떤 종목들을 차익 실현을 하면서 나가야지 큰 충격을 주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은 최근에 어느 때라든지 그 물량 부담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피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접근을 하자 그러면 그런 것과 이제 경기와 크게 연관되지 않는 뭐 인터넷 업종이라든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하면서 네. 최근 실적이 하반기에 갈수록 좋아지는 그런 종목군들로 압축해서 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낙폭이 좀 과대돼 있으면서 앞으로 향후 3분기, 4분기 실적이 호전될 쪽, 이쪽이 참 찾아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아마 그런 종목을 오늘 들고 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무엇보다도 사실 실적 호전주라는 데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주가 상승을 실적 부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흑자로 전환되는 턴어라운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얘기하실 건지 궁금한데요. 예, 오늘은 뭐 최근에 좀 가장 많이 빠졌다가 네. 주가가 일단은 바닥을 다지면서 횡보 후에 이제 그 상방향으로 좀 턴어라운드 할 만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 골라왔습니다. 네. 그 태강이라는 업체인데요. 태강이라는 업체는 조선소, 화학, 원자력 발전소 등 배관산업 전 분야에 국내에 이제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네. 소위 말하는 플랜트 업체인데요. 예.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 아이고. 작년 이제 4만 원대에서 네. 최근에 18,000원대까지 이제 절반 이하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5월 달부터 바닥을 다지면서 한 3개월 동안 2만 원 초반대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다가 일단은 거래량 증가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이죠. 이제 그 7월 말에 거래량이 이제 그 평소에 비해서 한 3, 4배 정도 증가를 하면서 네. 주가가 이제 상승 방향으로 이제 터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좀 무엇과 이제 맞물리냐면 이제 실적과 이제 맞물리는 그런 모습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태광의 그 최근에 실적 그 추이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태광의 이제 상반기 실적 보면 매출액이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도 연초에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지금 그 해외 플랜트 수주가 상반기에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전망인데요. 2010년 약 740억 정도 달러 내외로 플랜트 시장이 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는 이제 중동 시장의 성장세에 맞물려서 약 사우디아라비아가 200억 달러, 아랍에미리트가 약 70억 달러 정도 내외로 이런 플랜트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지금 그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종목이 이제 태광이 되겠고요. 네. 최근에 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등 상품 가격 추계와도 높은 연관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 이제 그 2008년도 이후에 유가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플랜트 실적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유가라든가 상품 가격들이 달러 약세 및 그 경기 회복에 맞물려서 네. 좀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본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을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예. 태광이라는 종목 하반기에 실적 수혜주, 실적 호전주 그리고 미리 선조정 받았던 종목들 그래서 최근에 물량 부담이 없습니다. 네. 최근에 기관이 미리 사놨다가 파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제 관심을 갖고 네. 접근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고 하반기 실적도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지금 그 21선이 형성되고 있는 22,000원 초반대 거기서 이제 매수 접근에 동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목표 가격은 약 27,000원대에서 25,000원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처럼 계속 좀 잘 안 움직이고 있는데 혹이나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 손절을 좀 바듯하게 오히려 잡아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예, 그래서 일단 손절 가격은 21,000원대로 봤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2만 원에서 2만 1,000원대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그 바닥을 횡보하는 그런 국면들에 있는 종목군들은 자칫하면 다시 또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 가격은 좀 타이트하게 한 5% 내에서 좀 잡아주시고요. 2만 1,000원이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은 뭐 매수하셨다가 보유하시고 차익 실현에 중기적으로 나서시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끝으로 이거 하나만 아주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 굳이 내수주가 코스피 쪽에도 많은데 코스닥 쪽에서 찾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맞는 전략인가?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단은 뭐 지금 태광이 코스닥에 뭐 편입이 돼 있다, 거래소에 편입이 돼 있다 이런 그런 국면으로 이제 제가 이제 찾은 것은 아니고요. 네. 뭐 거래소와 코스닥 종목 중에서 최근에 낙폭이 좀 과대했고 하반기 실적이 좋았던 종목 중에 고르다 보니까 태광이라는 종목이 나왔고 이것이 뭐 코스닥에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그 측면에서 좀 보신 것 같은데요. 네. 그거랑은 뭐 별 연관이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코스닥의 종목이라서 좀 들어가기가라고 주저주저 하실 필요는 굳이 없겠다라고 끝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태광이라는 종목 저희가 한번 들여다봤네요.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개별주, 테마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요,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미 연합훈련 한다 그래서 네. 방산주 얘기하셨는데 네네. 그 얘기하신 날서부터 쭈르륵 계속 흐르기만 네네.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관심 종목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네. 스페코 빅텍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죠. 뭐 육해공고 서해 합동훈련 실시한 네. 내용이었었는데 매수 추천 대비로 해서 사실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어요. 스페코 빅텍 모두 역시 뭐 수급 매매 종목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예. 역시 어떤 그 매매 능통한 선수들만의 영역인 그런 종목이다. 그런 관점의 종목이었습니다. 예. 또 뭐 그런 그 뉴스 중에 특별한 뭐 사건 사고 없이 훈련이 잘 마감이 됐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또 북측의 뭐 해안포 사격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을 때마다 장중 변동성이 심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매매를 사실 잘 했다라고 하면 장중 변동성을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흔들림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매수를 하고 나서 그것을 스윙 개념으로 홀딩하거나 며칠간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우상향의 트렌드 이런 부분은 좀 진행되지는 않았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제가 추천 가격 다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를 하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네. 계시다라고 하면 일단 뭐 손절 처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종목이 되겠어요. 네. 뭐 다음 주부터 또 무슨 을지훈련 실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네. 일단 자꾸 뉴스가 반복이 되면서 약간 루틴한 뉴스가 돼버리죠. 식상하고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추가적인 반등 이런 부분은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봅니다. 네. 그래서 손절 대비 뭐 스페코 같은 경우는 추천 대비로 해서 어제 종가로 해서 마이너스 한 4.2% 진행이 네. 됐는데요. 일단 뭐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수익에 관계없이 일단 손실을 회피하는 그 어떤 매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빅텍 같은 경우는 역시 손절 가격 제시해 드린 예. 마이너스 10% 그 이상 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손절 처리를 해야만 하고요. 어제 같은 경우 또 장중에 실적 발표가 좀 있었어요. 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했다라고 하는 아주 나쁜 그런 뉴스가 발생을 해서 네. 불가피하게 손절 매도 정리를 하는 것으로 또 향후에 또 새로운 종목이 있으면 네. 대체 수익으로 해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동해 훈련 한다 그랬을 때도 뉴스가 네. 좀 힘이 있었었는데, 그렇죠. 예, 서해 훈련 또 그 다음에 예. 그 뭐 을지 훈련이 있다 한들 지금 점점점 뉴스 모멘텀 자체가 좀 약해지는 약화되는 것 같다. 모습이죠? 예.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페코 빅텍 조금 아쉽지만 네, 지금 네.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손절 관점을 얘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오늘 새롭게 좀 힘있게 다뤄볼 뉴스는 어떤 겁니까? 자, 오늘 어제 뉴스 중에 터키 원자력 발전소 수주 기대금이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네.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6월 초에 한번 나왔던 그런 뉴스가 아닐까 봐요. 예. 6월 초에도 터키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그 원전 사업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본계약 이전에 체결하는 게 MOU죠. 예. 그래서 그런 그 본계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수주가 가시권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장중에 흐름이 좀 탄력을 좀 받았다가 약간씩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네. 뭐 관련 종목은 참 많죠. 뭐 그렇죠. 한국전력부터 해서 많은데 관련 종목 한전기술, 뭐 두산중공업, 모건코리아, 보성파워텍, 또 뭐 BHI 여러 가지 일진에너지에서 많은데 네 종목만 보겠고요. 한전기술이나 두산중공업 뭐 대형주입니다. 역시 뭐 탑픽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예. 수급 관계를 보니까요. 예. 최근에 기관 매도가 좀 연속적으로 좀 출해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 네. 일단 제외를 좀 시키고요. 일단 소형주 중심으로 가격이 그동안 하락이 많이 진행이 네. 되었던 모건코리아, 보성파워텍 두 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제 사실 상승 탄력 면에 예. 있어서도 4개 종목 가운데서는 뭐 좀 네. 좋았던 두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네. 무건코리아 어제 한 9%까지 조금 아쉽게 상승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무건코리아 얘기 먼저 좀 들어볼게요. 예, 모건코리아 기관 순매수가 좀 등장을 좀 했고요. 네. 이 종목에 대한 추천 포인트는 이 기업은 전동 액추에이터를 제조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그 밸브, 수문 및 댐퍼용 감속기도 생산하고요. 말하자면 발전 플랜트나 상하수도 시설, 정수장이나 또는 가스회사, 정유회사 뭐 이런 다양하게 액체 및 기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밸브를 구동시키는 장비, 이걸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액추에이터를 제조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밸브 자체를 생산한다는 것이 고도의 정밀도가 좀 필요로 하는 높은 기술력이 좀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이고요. 네. 신규 업체가 또 시장 진입이 매우 어려운 그런 업종입니다. 네. 그래서 원자력 발전 관련한 종목 이렇게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세를 주곤 합니다. 모건코리아 어제 거래량 많이 터졌죠. 그런 뉴스로 인해서 또 190만 주 거래량이 좀 형성이 되었는데요. 네. 그동안에 가격이 좀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소강 상태의 거래량이 진행이 되다가 어제 대량 거래량이 좀 들어온 모습이 좀 보이고요. 네. 오늘 시장이 많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네. 어제 거래량이 큰 종목들은 오히려 오늘같이 저가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어제 종가가 11,100원에 마감을 했고요. 네. 매수 가격은 1,8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1,800원 가격 제시해드린 이유는 어제 장중의 흐름의 저가 자리입니다. 1,800원짜리. 네. 오늘 시장 조정 들어오고 종목들도 조정 들어오면 네. 1,8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예. 목표 가격 한 15% 정도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잡았습니다. 현재 네. 위치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선 15% 예. 12,400원 정도 잡았습니다. 역시 이것도 뭐 손절 10% 9,700원 잡아드렸고요. 네. 손절 많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글쎄요. 뭐 요즘 IT 중심으로 하락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시장이 어떻게 될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 손절 부분 10% 이런 부분은 꼭 지키면은 대응을 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보성파워텍도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뭐 이것도 전력 산업의 전문 업체입니다. 뭐 송배전 자재류라든지 지중선 자재류, 네. 어떤 전기 관련한 철 구조물 제작 판매하는 업체고요. 저가주이긴 하지만 시세 이런 내용 나올 때마다 많이 탄력을 주곤 합니다. 네. 회사의 매출 비중 잠깐 보면요. 네. 한국전력의 53%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의 21% 매출 비중. 매출 비중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다소 편중되어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그런 추천 포인트고요. 네. 이 종목도 어제 3,825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매수 가격 3,750원.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 장중 저가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장중 저가 자리, 그 자리를 매수 포인트로 잡겠고요. 네. 목표 가격 볼린저 밴드에서 약간 오버슈팅 나온 자리 4,300원 정도, 15% 정도 목표 수익률을 잡아보고요. 네. 역시 이것도 손절 10% 손절 가격 잘 지키시면은 이번 뉴스가 MOU 체결 이후에 본계약으로 가는 그런 네. 가시권에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네. 또 추가적인 뉴스가
나올 가능성도 많죠. 예, 새로운 뉴스 또 터키하고 관계가 좀 개선되는 가운데 원자력 발전 수주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큰 시세를 한번 낼 것 같습니다. 그럴 때를 이용해서 또 매도 치면 큰 수익도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터키 원전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MOU까지 맺어진 상황, 분계약 바로 직전에 뉴스가 나올 그 어디쯤 매도를 기대를 하면서 어제 일단 대량 거래가 실린 두 종목, 모건코리와 그리고 보성파워텍 이렇게 두 종목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에 있는 최건영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10일 목요일 우리 장 이제 막 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뉴욕 증시가 급락하는 모습이 다우에서 포착이 됐죠. 265포인트를 하루 만에 내줬습니다. 별다른 새로운 악재가 없었던 가운데 역시 경기 둔화 우려가 뉴욕 증시에서 연준이 시인한 이후에 중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지표 등등 여러 글로벌 증시에서도 확인이 됐다라는 것이 뉴욕 증시에 더 안 좋은 무게감으로 다가왔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때문에 우리 장 오늘 아침에 강할래야 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파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느 정도까지 개파락하면서 출발할는지가 반등의 어떤 폭을 또한 좌우할 변수일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을까요? 현재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가요, 1731포인트 정도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해서 한 26포인트 정도 하락한 상황. 현재 60일 이평선, 120일 이동평균선은 거의 한 1700포인트 정도 바로 윗정도에 몰려 있는데요. 자, 거기까지는 일단 내려가지 않고 있는 것이 일단 다행입니다. 코스닥은 한 7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470포인트가 깨져 있습니다. 자, 현재 삼성전자가 먼저 77만 원이 안 된 상황, 1.5%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포스코도 이렇게 또 하루 만에 2.8%, 3% 급락하면서 49만 6,500원, 다시금 80만 원과 50만 원이 정말 힘겨운 삼성전자, 포스코입니다. 현대차도 더 빠지네요. 어제 오를 때는 아주 소폭 오르고 빠질 때는 아주 크게 빠진 현대차입니다. 13만 5천 원까지 오늘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 한 32종목 가운데 신세계만 1% 정도 반등하고 있을 뿐 모두 다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낙폭이 크냐 이 싸움이 될 텐데요. 신한지주, 삼성생명 그래도 은행주는 조금 덜 빠지는 편에 속하고요. LG화학 어제 삼성 SDI하고 그래도 좀 반등 줬었는데 오늘도 한 1.5% 정도 그럭저럭 시장과 비슷하게 키 맞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 이상 좀 최근 들어서 크게 또 올랐었던 조선주는 더 크게 빠지고 있고요. 모비스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낙폭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오늘 약하고요. KB금융도 한 1.5%, 은행주는 한 요 정도 1.5% 내외로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크게 많이 하락했었던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3-4% 정도 급락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한 2%에서 2.5%까지도 오늘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지금 정확하게 10만 원에서 위태위태합니다. 정확하게 10만 원에서 오늘 아침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LG도 조금은 약한 모습이고요. 어제 6% 이상이나 급락했었던 하이닉스가 오늘 아침에 2만 원이 위태하게 됐습니다. 이를 어떡하죠? 3.5% 이상이나 아침에만 급락하고 있으니까요. SK에너지도요. 13만 원 정도 가서 조아라 했었는데 3% 또한 급락하면서 12만 7,500원.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지지선을 구축했다라고 믿었던 그 지지선이 다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급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아차도 현대차, 현대모비스보다는 조금 낮지만 오늘 아침 결국에 3만 원이 뺏기고 맙니다. 롯데쇼핑도 역시 한 1% 가까이 빠지고 있고 그나마 신세계 정도만 오늘 아주 돋보입니다. 시장 대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것이죠. 현대제철 최근에 좀 경조했었는데 오늘 아침 어쩔 수 없이 2% 동참하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어제 한 5.5%인가요? 밀렸었죠. 오늘 추가적으로 더 매수세는 밑에서 돌아오지 않고 12만 원도 추가적으로 깨진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1730선도 깨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갭 하락한 코스피 1730선도 안 되고 있는데요. 1800을 얘기했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1730도 채 안 되는 코스피를 놓고 전문가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출발 상황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로 가서 이경민 연구원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1730 정도의 출발을 예상하셨습니까? 1720에서 40포인트대가 1차 지지권이라고 전에 제가 어제 글을 쓰긴 했는데요. 네. 장 초반부터 좀 강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장 자체는 좀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1728.8포인트 정도로 1.67%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467포인트로 1.56%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전반적인 업종에서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61억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은 17억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옵션 만기로서 중요한 프로그램 매수세는 프로그램 매매에 있어서는 장 초반에는 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하반 경직성을 키워줄 수 있을지 장중 등락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업종 흐름으로 본다면은 철강, 금속, 증권, 운수장비 업종, 그러니까 그동안 상승세를 이끌었고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던 업종들이 좀 강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1.57% 하락하는 가운데 반도체, IT 벤처, IT 하드웨어 등 IT 관련주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시장 자체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일단 뉴욕 증시도 급락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오늘 개파락 가면서 1730도 일단 오늘 아침에 깨진 상황, 1720에서 40 정도 사이에서는 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지선 역시 1700 30선 중심으로 10포인트 내외라고 여전히 그런 마인드로 지켜보십니까? 네, 일단 1720에서 40포인트라고 한다면은 네. 5월 달에서 지금 1800선 돌파 시도까지 상승 추세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지수대, 그러니까 저항대이자 돌파하려는 그게 지지대를 형성했던 지수권인데요. 지난 6월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지난 7월 중순쯤에 1720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1720선에서 지지가 확인된다면은 시장이 다시 상승 추세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 정도 지지받고 위로 올라간다면은 오늘 괜찮을 것이다. 오늘 정도의 급락은. 그렇다면은 오늘 같은 지수대를 보고 좀 지금 이제 정말 이 시장 안 되나 보다라고 투매를 혹여나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특별히 IT 쪽은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역시 낙폭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깊기 때문에 글쎄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무작정 홀딩하라라고 만약에 하신다 할지라도 지금 어떤 자신이 산 가격까지 오려면은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지금 현재로서 본다면은 IT 같은 경우는 전일 급격한 하락세, 개파락한 이후 200일선 그리고 상승 추세들을 하향 이탈하면서 좀 장대 음봉을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 본다면은 7,000 전기전 업종 지수로 본다면요, 7,500선 전후, 7,500선 전후에서는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변동성이 커졌다는 측면에서 반등시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한 이후 다시 비중 좀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 그러니까 단가를 낮춰가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 완전히 꺾였다고 본다거나 아니면은 시장이 이제는 하락 추세로 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물량을 정리하고 기보다는 이틀 연속 급락한 데 따른 충격은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반등시 분량을 조정하고 그리고 다시 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거나 저점을 확인하려는 모습이 보일 때에는 비중을 확대, 그러니까 저점 매수하는 전략으로 하면서 단가를 낮춰나가는 전략을 가져가신다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다시 원금을 회복한다거나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좀 더 빠른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 자체로 본다면은 1720선에서는 지지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글로벌 증시가 워낙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이런 경기 우려감이 커진 상황에서는 역으로 미국의 2차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각국의 대응책이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 보신다면은 일단은 불안 심리를 가지시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중을 조절하면서 단가를 점점 낮춰가는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시장 자체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가지고
좀 불안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런 급락하고 공포스러운 국면에서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IT 쪽 지금 뭐 좀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전기전자 업종 지수 자체로 봤을 때는 1차 지지선 정도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거 그렇게 해서 좀 추가적인 분할 매수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 좀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로까지 적극적으로 공략하실 그런 장은 아직까지 대외 변수상 아닌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네요.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연구원이었습니다. IT 섹터에 대한 의견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시장 그리고 여기에서 이미 1,190원을 뚫었다고 하는 외환시장 출발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NH투자선물 쪽으로 가서요. 전소영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190원 위쪽에서 출발하나요? 예, 오늘 달러원 환율은 13원 50전 급등한 96원에 개장한 이후에 장중 한때 지금 1,200원을 찍고 현재는 이제 96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어제 환율은 이제 이틀째 반등을 하면서 1,180원대까지 레벨을 높였는데요.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유로달러 환율이 이제 아시아 거래에서 하락하면서 이런 요인으로 환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억 달러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오일뱅크 인수 재료도 사실 어제 매물이 나온 건 아니었지만 롱마인드를 자극하기에는 충분했던 재료였습니다. 네. 자, 지금 뭐 1,200원 바로 턱 밑까지 왔고 이미 1,198원, 1,200원을 위쪽으로 한 번은 터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말이죠. 글쎄 이제 1,200원까지도 오늘 종가 한번 뚫을 수 있을까? 지금 보니까 유로도 결국 1.30을 지지를 못 받았더라고요. 예, 일단 뭐 기술적으로 20일 이평이 돌파가 되면서 60일 이평선인 1,202원까지의 상승은 좀 열어놔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뭐 보시다시피 1,200원 근방으로 가면서 지금 내고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증시도 장 초반에 좀 많이 밀린 이후에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등이 환율에 이제 1,200원 위로 바로 뚫고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운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달러화가 계속 강세로 돌고 있고 다른 여타 이제 위험 통화들이 계속 이제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달러원 환율의 상승은 좀 중기적으로는 좀 상승 쪽으로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이제 20일 이평이 무너지면서 1.3달러가 무너지면서 손절이 나오면서 120일 이평까지도 이제 뚫고 내려오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기적으로는 추가 하락 여지가 좀 가능하고요. 기술적으로 1.264달러까지는 좀 추가 하락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유로 1.30에서 한번 위쪽 벽에 부딪히는 모습, 1.26 정도에서 그 다음 지지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래저래 오늘 1,200원 선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뚫릴 1,200원은 아닐 것 같아요. 자, 채권시장 분위기도 궁금한데 일단 어제 정리도 정리지만 일단 금통위에서 처음에는 금리 동결 그리고 인사 의견이 굉장히 팽팽했다가 FOMC 얘기 나오자마자 동결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지금 채권시장도 조금은 추가적인 강세를 기대하는 그런 눈치인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어제 이제 FOMC 결과가 나왔고요. 윤중현 장관의 발언이나 아니면 이제 중국 경제 지표가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부진한 것은 아니었는데 시장에서 부진하다고 해석을 하면서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국채 선물 111선이 돌파가 되면서 쇼커버 물량이 나오면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채 선물은 29틱 상승한 111.11로 마감을 했고요. 금리는 이제 8bp 하락한 3.83%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10틱 이제 추가 상승한 111.21에 시작한 이후에 장중에 이제 111.30까지 이제 뚫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은 이제 현재 300계약 정도 이제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금통위가 처음에 이제 부담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FOMC 이후에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는 계속 이제 동결될 것이라는 시장 예상대로 동결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기대감이 크면 좀 실망감도 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기대감이 너무 큰 나머지 금리 같은 경우도 3.8% 아래로 지금 내려가서 3.79%에 지금 채권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금통위가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되고 코멘트가 나오면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 불확실성 해소라던가 아니면 이제 총재 코멘트가 생각보다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이런 측면들을 반영하면서 오히려 장중에 좀 밀릴 수 있다는 가격이 밀릴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고려를 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멘트에서는
이제 물가 상승이라던가 GDP의 플러스 전환 뭐 이런 이제 기존의 키워드 외에 다른 코멘트가 또 나올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금통위 변수까지 잘 챙겨주셨네요. 동결이 전망되지만 코멘트에 더 채권시장은 반응할 것 같다라는 얘기셨습니다. NH투자선물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채권시장, 외환시장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738포인트로 1730선도 깨고 내려갔었는데 좀 많이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600억 정도 팔고 있는데요. IT 섹터에 거의 집중하고 있지만 많은 급락으로 출발했던 IT주들이 오히려 발빠르게 양봉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는 모습은 조금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 앞서서 전송연구원으로부터 체크를 받기도 했었지만 금통위 변수도 남아있는데 말이죠. 오늘같이 복잡 다단한 날 또 어떻게 잘 피하면 나만의 전략을 세워볼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오늘 전략을 함께 세워주실 분은요.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단하게 장 분석부터 부탁드리고 싶은데 옵션 만기에 대해서 지금 개장 이후에 짚어주신 분이 딱히 많지 않으신 것 같아서 오늘 지금 베이시스는 콘텐고로 올라와서 괜찮은 것도 같거든요. 아직까지 물량 출회도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옵션 만기 변수에 관련된 현재 선물 쪽 움직임 먼저 체크를 부탁드리죠. 예, 오늘 이제 옵션 만기에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이 가장 이제 금일 장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대 변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최대 오늘 변수는 어떤 차익거래 환경보다는 베이시스 주위에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침부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콘텐고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차익이랑 비차익 쪽에서 매수는 들어오고 있지만 시장 베이시스가 이제 만약에 백어데이션으로 만약에 진입을 할 경우에는 매수 차익 잔고가 지금 9조 6천억이 지금 넘게 쌓여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산한 물량이 이제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차익거래 매도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지금 베이시스가 어떻게 도는 거는 이제 어제 외국인이 대규모 선물 매도를 때렸단 말이에요. 만기약 이상으로요. 근데 오늘 이제 다시 아침에는 매수세로 이제 기관과 함께 나오고는 있는데 미결제가 지금 아침부터 조금씩 줄고 있는 걸로 봐서는 청산 물량이 조금씩 나오면서 베이시스는 크게 하락하지 않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베이시스는 좀 양호하면서 금일 프로그램 물량, 차익 물량은 노르버 시킬 수 있는 9월달로 노르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고 그리고 금일 그러면은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제 매도 물량은 크게 이제 지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프로그램 쪽에서는 베이시스가 그래서 콘텐고에서 갑자기 백오데이션으로 전환만 안 된다면 크게 오늘 거기에 따른 시장의 충격은 출렁이면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은 뭘 봐야 되나요? 예, 뭐 봐야 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인데요. 뭐 금통위 오늘 결정은 사실 거의 동결로 확정짓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제 국내 증시도 많이 빠졌고 지금 이제 미국이 밤사이 많이 하락한 이유는 FOMC에서 이제 양적 완화 재개를 한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 이런 문구가 이제 나왔거든요 새로. 그리고 밤사이에 또 중국과 일본의 경기 둔화 어떤 지표로 인해서 새로운 것은 사실 없습니다. 계속 경기 둔화 시그널은 왔기 때문에 중국도 성장성 둔화일 뿐이지 악화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여건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심리적인 시장이 가장 크고 그리고 주도주가 꺾였고요. 국내 시장은. 그리고 모멘텀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시즌이 거의 끝나면서 모멘텀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 어떤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전망이 좋아야 되는데 뭐 환율이라든지 그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외부적 변수가 너무 안 맞고 수급도 안 맞고 삼박자가 전부 다 부재하다 보니까 계속 힘든 장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일도 사실 외국인의 수급이 아침부터 750억 지금 매도로 나오고 강하네요. 있고 투신이랑 기금 쪽에서 지금 뭐 저가 매수세로 많이 아침부터 좀 들어오는 모습은 보이지만 프로그램이 지금
백어데이션으로 말하는 도중에 지금 변했네요. 예. 그러면서 아침에 좀 나오던 물량이 또 내뱉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금일장도 수급이 좀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 물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어데이션만 나오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은 괜찮을 것 같고 연기금과 투신에서 얼마나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느냐에 따라가 금일장을 이 아침에 30포인트가 빠진 데서 지금 많이는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사실 네, 이거를 받쳐줄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재차 하락할지 좀 계속 수급적인 면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 뭐 오늘 아침에는 약했다가 후반 들어서 쭉 만회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해서 말씀해 주시기는 참 힘들다 이런 얘기로도 들리네요. 예, 사실 요새 장이 어떤 확신을 가지기보다는 확인 작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누구도 확신은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통위가 사실 동결 유지 전망은 맞지만 사실 지난달에도 원래 동결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깜짝 인상했었죠. 예, 근데 오늘도 사실 어떤 깜짝이 또 인상 발언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 지표도 뭐 경기 둔화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FOMC가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주 초반에는 지수가 좀 받쳐주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히려 소식이 나오고 나서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확인 작업이 일어난 후에는 오히려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 강화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딱 확인을 한 다음에 더 이제 어떤 전략을 취하시는 입장을 취하시는 게 맞을 것이지 어떤 예측 이런 거는 사실 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은 한번 대응을 해보죠. 미리 가서 먼저 가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시나리오 쓰지 말고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때 철강 화학 쪽이 괜찮다 하셨는데 오늘 그쪽보다도 먼저 IT 쪽을 여쭤보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 환율이 1,200원 이렇게 회복을 해주면은 환율만 본다면은 수출주 IT 자동차도 좀 금세금세 회복을 하고 병상을 떠나 일어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딱히 또 그렇지만도 않은 저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수급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 섹터가 못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양봉으로 돌아섰다고는 하나 다들 개파락 출발해서 지금 양봉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어서 사실상 쭉 홀딩하고 계신 분들의 그 마이너스의 어떤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소형 쪽에 있는 코스닥 IT들은 먼저 꺼지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IT 섹터에서 정말로 지금 뭐 바닥권이어서 분할 저점 매수 이런 것이 유효한 건지 앞서서 이경민 연구원께서는 오히려 IT주 업종 지수 자체였던 1차 지지선 정도는 발견이 거의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월요일도 말씀드렸지만 IT랑 자동차의 어떤 펀더멘털이 훼손된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외국인 기관의 어떤 투신권의 매도 이런 수급적인 악화로 인해서 계속 매도세가 나오는 거고 그동안에 사실 실적이나 어떤 성장성에 대한 주식의 미래 선반영은 됐지만 앞으로 이런 IT 자동차의 기존 주도주가 결국 부활하지 않고서는 펀더멘털은 얘네는 계속 좋아요. 올해 한 해는 계속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미국이랑 중국 지금 경기 지표 경기가 계속 둔화가 되면은 국내 사실 IT랑 자동차에 대한 수출도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더 악화가 된 것뿐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IT 자동차를 근데 적극 매수하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바닥 신호가 아직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악화가 아직 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일어날 때 어느 수급이 완화가 다시 되고 그리고 확실히 바닥을 찍었다는 U자로 턴하는 모습을 보일 때 IT 자동차는 좀 더 주식 비중을 물타기를 하시든지 확대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확신이 아까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결국 확인 작업이 일어난 데에 다시 현금 비중을 줄이면서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시는 것이 맞지 IT 자동차는 지금 만약에 이 업종들에 대해서 보유가 없으시다면은 신규 매수보다는 일단 관망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내수 유통, 외국인은 최근에 유통이나 이런 내수 쪽으로 많이 좀 매기가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로 금융주나 이런 것들을 사고 있거든요. 사실 조선주가 최근에 올라오는 것들도 연기금과 투신이 계속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결국 수급적으로 펀더멘털보다는 수급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런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개인들이 또 따라가기에는 IT 자동차에 어떤 고가에 물린 것처럼 다시 몰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가급적 현금 비중을 크게 늘리시고 네. 지금은 좀 감망을 하시면서 한 템포 쉬는 전략이 제일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요. 네.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누구도 모르지만 요거 하나 정도는 시나리오를 한 번쯤은 미리 깔아두면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오늘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들고 계신 분이나 혹은 짧게라도 어떻게든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서 좀 만회를 해보고 싶다. 지금 마이너스권에 난 많은 종목들 중에서 그럴 경우에 금리 인상을 대비해서 오늘 발빠르게 아주 짧게나마 대응할 수 있는 곳이 어떤 쪽인지요? 일단 최대 수혜주로 지금 금융업종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네. 은행주랑 보험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은행주는 계속 연초부터 거의 오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금리 인상이 하반기에 진행될수록 지금 은행 같은 경우에 원래 PF 충당금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사실 이익이 나는 어떤 실적이나 그런 거에 받쳐주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수급적으로 연기금이 계속 꾸준히 사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보험 업종에 대해서도 어떤 이익성이 계속 만약에 훼손됐던 것들이 금리가 인상되면서 그리고 업황이 워낙 못 올랐었기 때문에 네. 저평가적으로 수급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쪽에서 좀 만회를 하실 수 있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서 IT 자동차를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사서 만회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못 올랐던 소외주였던 금융주 쪽, 네. 은행주, 보험주 이런 쪽으로 좀 매기를 잡으시는 게 더 맞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은행이라든가 보험 들고 지금까지 조금 사고 보니 지금 최근에 나름대로 고점이었다라고 해서 오늘 약간 반등 보고 나오는 것은 조금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쪽 섹터는 좀 길게 끌고 갈수록 유리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금융 쪽은 지금 못 올라서요. 사실 시장이 예. 오를 때도 같이 못 올랐고 시장이 근데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올해 한 해 제일 업종 중에서 수익률이 저조하다고 좀 볼 수는 있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면 수익이 사실 나긴 쉽지가 않아요. 네. 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라는 거죠. 최소 올 연말까지는 좀 보시고 좀 매수를 하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업종 중에 하나가 금융주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금융주 쪽에서 증권주가 있는데 증권주는 뭐 1,800이 넘어갈 걸 기대감으로 월요일까지만 해도 좀 좋았거든요. 시세 네. 흐름이. 근데 이게 어제부터 시세가 꺾이면서 그리고 해외 이제 경기 둔화가 일어나면서 또 금융주, 증권주는 또 많이 오히려 급락을 은행이나 했죠. 보험보다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는 좀 단기적으로 지수가 올라갈 때 이렇게 매매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 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보험이랑 은행 쪽을 차라리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주 쪽은 단기 매매, 그리고 은행과 보험은 올 연말까지 쭉 길게 호흡을 갖고 가는 것이 조금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요. 금융업종에 대한 또 안에 들어가서 자세한 코멘트까지 감사드립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와 함께 오늘의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전략까지 듣고 난 다음에 지수를 보니까요. 지금 1740까지 올라오진 못했습니다. 1735포인트. 아까 제가 불러드렸을 때 거의 1730, 7, 8포인트 정도는 됐었지 않나 싶은데, 1735로 다시금 또 낙폭을 꾸준하게 좁히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9시 30분도 채 안 되는 26분 현재 950억 가까이나 던지고 있는데, 오늘, 박재민 대리께서 언급해 주셨듯이요. 기관에서는 연기금 그리고 투신권마저도 1730선에선 싸다라는 인식 때문인지 저가 매수로 동참해주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파는 그 물량이 너무도 거셉니다. 오늘 옵션 만기인데요. 아직까지 시장 베이시스는 살짝 백오데이션이 들어갔었을 뿐 지금 현재는 다시 콘텐고로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비차익 정도만 아주 소폭의 매도 우위가 뜨고 있을 뿐 전체적으로는 차익 거래가 매수 우위를 커버를 하면서 프로그램 쪽 물량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어제 만 계약 이상이나 팔았던 외국인 선물 쪽에서는 일단 아주 소폭이나마 팔지 않고 사주고 있습니다. 금통위도 열리게 될 텐데 오늘 변수 많죠. 일단 개파락 출발을 조금은 만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 보다 자세한 종목 얘기, 종목 대응은요. 마켓앤 센 증시로 다시 돌아와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